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 1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지구를 여러 대륙으로도 분류해 보았고 다양한 기후들로도 분류해 보았습니다. 먼저 여러 대륙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분류했었고요. 6개의 대륙으로 이렇게 분류했었고 다양한 기후들로 분류했을 때에는 적도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그리고 위도가 아닌 해발 고도를 기준으로 고산기후가 있다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대륙과 기후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살아가는 생활 모습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46쪽과 47쪽을 보시면 우리 지구가 그려진 세계지도와 각 지역마다 다른 생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로 일단 입는 옷이 필요하니까 의생활이 있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한 식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주생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생활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를 보시면 여기는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고 사람들이 한때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킬트라고 해가지고 이 두꺼운 천을 이렇게 체크무늬라고 하죠. 이 체크무늬의 스코틀랜드가 원조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체크무늬로 무늬를 내어서 남자들이 이런 옷을 입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 천으로 가리고 옷도 이렇게 입죠. 소오비라고 하는 그런 의생활이고요. 자, 이란의 차도르. 그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인도의 사리라고 하는 하나의 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생활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중국의 지파오. 우리 대한민국의 한복에 있죠. 그리고 베트남의 아오자이, 일본의 기모노, 그리고 하와이 사람들이 많이 입는 하와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의상이죠. 자, 무무라고 하는 그런 전통 의상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레보소, 페루의 페루의 판초. 자, 이러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의생활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옷을 입을 때 항상 같은 옷을 입거나 하진 않죠? 더울 때 입는 반팔이 있고 추운 때 입는 긴팔이 있을 겁니다. 또 체험학습이나 놀러 나갈 때 입는 옷들도 있을 거예요. 또 집에서 잘 때 입는 옷 잠옷도 다를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르게 특별한 날에 입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보면은 명절 때나 결혼식 때 그런 데 입는 뭐 한복 같은 그런 좀 특별할 때 입는 그런 옷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 식생활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도 여러 각 지역마다 전부 다른데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전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음식이 엄청 많겠죠?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 음식들이 이미 많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외국의 음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47쪽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음식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여기 화면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소세지 좋아하시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급식이 없는 세대의 선생님이 학교를 다녀가지고 소세지 반찬이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 소세지는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순대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탈리아 파스타. 이탈리아는 파스타를 원조인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다음에 좀 이따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할 터키의 케밥. 양고기를 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목민들이 고기를 섭취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급식에도 종종 나오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카레. 이것도 카레도 인도식으로 하면은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카레하고 또 다른 맛이에요. 엄청나게 진해가지고, 여기에 우리는 주로 카레에다가 밥을 넣어 먹잖아요. 여기 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빵, 약간 쌀가루로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그 빵 같은 거를 거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찍어 먹어요. 엄청나게 또 새로운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두로도 흔히 알고 있는데, 만두와는 좀 약간 다른, 그 안에 육즙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딤섬이 있고, 중국이죠?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식생활 문화 중에 이런 딤섬이 있고, 몽골은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축들을 기르면서, 가축을 이제 한번 잡으면은 이렇게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거기에 이런 야채나 감자나 당근 같은 걸 곁들여 가지고 영양분을 보충하는 허르헉. 여기에 퍼라고 되어 있는데, 베트남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그래요. 자, 이거는 쌀국수입니다. 쌀국수를 베트남 말로 퍼라고 해요. 그래서 소고기 쌀국수는 퍼버, 닭고기 쌀국수는 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 주로 소고기 쌀국수를 많이 먹죠. 베트남 현지에서는 닭고기 쌀국수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친숙한 김치와 비빔밥, 그리고 일본의 초밥,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접해봤을 법한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먹는 햄버거,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 지역의 타코에 보면은 여기 이 싸먹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나? 이거를 또띠아라고 해요. 그 또띠아에다가 채소와 고기를 넣고 싸먹는 그런 음식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소를 엄청 많이 키워요. 그래서 좀 소를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런 축산업을 많이 하는데, 아르헨티나의 그런 음식 문화 아사도. 자, 이렇게 다양한 식생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생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생활은 특히나 추운 지역하고, 예를 들어 열대기후하고 한대기후하고 주생활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세계의 기후에 따라서 주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구상에 있는 여러 지역들은 위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형태로 주거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도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에서 살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을 짓고 살게 되고, 점점 초가집, 기와집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요즘에는 서양식 주택인 양옥이나 아파트도 등장했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집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한대기후 지역의 집 모양을 볼까요?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얼음으로 지어진 이글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통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대기후 지역입니다. 온대기후 지역에서 지중해의 가옥을 살펴볼까요? 이곳에서는 하얀색 벽으로 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게르와 진흙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대기후 지역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물 위에 있는 집인 수상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생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그런 다양한 대륙과 기후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대륙과 기후가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적응하며 사는 삶의 그런 방식이 다양해지게 되고, 그에 따라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렇게 생활 모습이 다양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교과서 48쪽 보시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인 사리는 길고 넓은 천 한 장으로 만들어졌다. 천의 한쪽은 허리에 감아매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걸쳐 밑으로 늘어뜨려 입으며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하다. 사리가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힌두교에서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터키의 음식 중에 케밥 있죠? 케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케밥은 얇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든다. 초원지대와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쉽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조각 내어 구워 먹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저기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그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가옥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집 형태로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나무 기둥을 세워 바닥이 땅에서 떨어지게 집을 짓는다. 지붕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든다. 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49쪽에 두 명의 소년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소년이 쓰고 있는 모자의 모양이 각각 다른데요. 왼쪽 소년은 멕시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솜브레로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있고, 오른쪽 소년은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우샹카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자를 쓰고 있는 데는 멕시코와 러시아의 서로 다른 기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멕시코는 북위 15도에서 30도에 달하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얼굴과 어깨까지 햇빛을 가려줄 만큼 챙이 넓은 모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찾다 보니까 밀집이나 펠트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게 되겠죠. 반면에 러시아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는 그런 챙이 넓은 모자보다는 귀와 턱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줄 그런 따뜻한 모자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료도 밀집 같은 재질은 좀 보기가 어렵고 동물의 털을 주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